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연휴가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건 좀 서운한 일이네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살짝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지표도 좀 안 좋았고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있었던 그런 날이다. 여기에 드디어 애플이 MR 헤드셋을 출시하겠다라고 선언한 날이었는데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차익 실현을 맞으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뭔가 시장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그런 시장, 힘이 좀 딸리는 조정 속에 들어가 있는 단기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짧은 단기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 다음 이 단기 조정이 끝나면 추가 상승이 필요한데 이 추가 상승에 대한 조건은 뭔가 그리고 향후 우리의 투자 전략 및 관심 종목은 뭔가 이렇게 세 가지에 좀 중점과 방점을 맞추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는 0.59% 하락, 나스닥은 0.09% 하락, S&P 500은 0.2% 하락. 셋 다 좀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 다우는 그 전날 많이 오른 관계로 무너지는 모습. 캐터필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익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다우에서는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연속성,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늘 시장을 투자하는데 정말 불안케하죠. 이렇게 되면 복골 보기죠. 네가 샀던 종목이 운 좋게 순환해서 돌아와서 맞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뭔가를 장기 트렌드를 가지고 사서 먹는다는 게 참 어려운 시장이다. 하루에 많이 오르고 쫓아가면 뒤통수 때리고 다시 내려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이어서 결국은 인내를 가지고 단기 우상향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견디는 방법 외에는 이러한 술안매가 빠른 장세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요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달러 지수는 0.02% 살짝 하락을 했네요. 달러가 이제 경제 지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동결적으로 간다는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아마 13, 14, 15 이 사이에 이제 FOMC가 14, 15인가 FOMC가 열릴 것 같은데 이때 금리 동결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지수가 멈칫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04.00 저스트에 맞춰놨는데 이게 103포인트 정도로 내려와야 원화가 더욱 강세를 띠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단순하게 예측이 됩니다. 반면 금가격은 0.24%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미 국채금리도 살짝 하락을 했네. 2년짜리는 2.8bp 하락, 4.453%, 10년짜리는 3.685, 거의 뭐 0.7bp 하락했으니까 금리는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은 좀 조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금리가 상승해서 쭉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자꾸 이제 내려오는 양상.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도 부채한도 협상에 의해 금리가 반토막이 나서 금리가 하락을 했다. 크게 내려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금리가 하락으로 내려놔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CPI 문제,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의 실적 문제, 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는 주식 시장에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제공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금리, 그다음에 달러가 살짝 약세로 좀 돌아서야죠. 그래 우리나라 강세고, 그다음에 WTI라든지 금속 원자재 가격의 하락,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야 되죠. 어제 유럽은 또 천연가스 가격이 20%나 상승을 했어요. 천연가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유럽 쪽 천연가스가 20%나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아시아 쪽은 또 오히려 빠지죠.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조금씩 변화의 그 모멘텀에 서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그리고 생각을 깊게 하면서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앞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뒷북 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끌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WTI는 0.01% 하락해서 71.9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7%. 어제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가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 회장이 테슬라가 1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또 기 얇은 우리 앨런 머스크가 거기에 뭐 트위터를 날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테슬라가
심리적으로 센티가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217.61달러까지 상승을 해왔습니다. 220달러면 한번 또 팔아줘야죠. 팔아서 160달러에 또 사고, 이 테슬라는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6개월 내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250달러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갈 그런 가능성.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Q와 P가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테슬라와 2차전지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시세를 너무 크게 냈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고,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숫자로 기대감만을 이야기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혀져 나오는 것은 테슬라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그 공백을 2차전지에 테슬라가 치고 들어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전고점은 200달러를 베끼고 올라갔기 때문에 250달러까지도 한번 충분히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따라서 테슬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전보다 여기서 뭐 더 움직일 필요는 없다. 앞에 제가 220달러 그랬는데 바스켓 트레이딩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견디셨던 분은 250달러까지 한번 견디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핵심 투자 기업 중에 하나는 애플이죠. 네, 0.76% 하락해서 179.58달러의 컷이 났는데 드디어 MR 헤드셋을 팀 쿡이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이름이 비전 프로예요. 이 이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프로, 비전 프로. 증강현실 플랫폼이다. 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현재의 현실에 뭔가 플러스를 해서 더 확대되고 그리고 실감나게 3D로 보는 게 증강현실인데, 착용용 공간 컴퓨터라는 개념을 들어왔습니다. 착용용 공간 컴퓨터다. 이건 컴퓨터라는 거죠. 컴퓨터 방식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즉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것의 컴퓨터가 아니라 착용을 한 컴퓨터다. 이 말이 굉장히 향후의 확장성과 뭔가를 더 추가할 수 있고 뭔가를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착용용 기기가 아니라 컴퓨터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한 거죠. 수십만 개의 아이폰, 패드에 들어가 있는 웹의 접속이 가능하고 눈과 손과 음성으로 기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겼던 거죠. 여기에 최첨단 착용도 편리하고 소프트하고 이러한 소재들도 들어가고 이러한 모습으로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우리 여기서 세 가지를 알아. 첫째는 비전 프로다. 이름은 비전 프로다. 증강현실 플랫폼이다. 이것은 착용용 기기가 아니라 착용용 공간을 이용한 컴퓨터이다. 그렇죠? 눈, 손, 음성으로 기기가 조작이 가능하다. 399달러인가요? 그 정도 가격도 뭐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종목, 이 비전 프로의 속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새로운 칩, 아우론 칩, 새로운 개발 칩으로 접근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깎는 건 TSMC가 깎았겠죠. 12개의 카메라가 몇 개? 12개. 센서 몇 개? 5개. 다음 6개의 마이크, 6개의 마이크가, 마이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네. 다시 한번. 새로운 R1 칩으로 돼 있다. R1 칩. 새로운 칩을 개발한 거고, 12개의 카메라가 들어갔다. 5개의 센스가 들어갔다. 6개의 마이크가 입력돼서 정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용자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비전 프로는 내년에 미국의 3,499달러, 399달러 아니라 3,499달러죠. 네, 3,499달러. 먼저 미국에서 발표를 한 후에, 발행을 한 후에 판매되는 후에 다른 나라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장용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대 2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 꽂고는 계속 24시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외장용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2시간밖에 지속되지 못하네요. 우리 이제 노트북이 2시간 정도 사용이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배터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팀 쿡 CEO는 오늘은 컴퓨터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무슨 방식? 컴퓨터 방식을 썼다. 맥이 개인 컴퓨터를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애플 비전 프로는 우리에게 공간 컴퓨팅을 선보이고 있다. 공간 컴퓨팅. 애플 비전 프로는 공간 컴퓨팅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날을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애플은 MR 헤드셋 출시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즈니와 협력을 했다고. 오케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또 3D 웹 개발을 위해 게임 개발 엔진 업체인 유니티 잘 알죠? 네. 게임 개발을 하는데 유니티 엔진을 써야 되는데 유니티와 협업을 한다. 결국 디즈니와 유니티라는 수혜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주식이죠. MR 헤드셋을 사고 싶은 분도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또한 헤드셋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는데 무지하게 나열이죠. 라운텍, XR 관련된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라운텍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현재 XR 디바이스 시장 초기 단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운텍은 AR 기기용 실리콘 액정 디스플레이 양산경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팹리스 역량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XR 기기는 눈과 가깝기 때문에 고해상도가 요구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채택이 필수적인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XR 기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실리콘 액정 디스플레이가 지배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 실리콘 액정 디스플레이 기획을 LCOS라고 부르죠. LCOS 이 단어 잘 아셔. 리퀴디티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로 LCOS 마이크로 실리콘 액정 디스플레이 이것을 만들고 설계하는 회사가 라운텍이 설계하는 회사죠. 다음에 당연히 이제 덕산 네오록스가 들어갈 거고 다음에 이제 세코닉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엄청 8,000원까지 올랐는데 XR용 자반 렌즈 및 AR용 투사 모듈 기술을 보유한 세코닉스 10,000원까지도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 거의 회사가 죽다 살아났죠. 다음은 이제 뉴플렉스는 PCB 업체죠. PCB 업체, FPCB 업체 주로 XR, VR 이런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FPCB 업체가 바로 뉴플렉스이다. 라운텍, 덕산 네오로스, 세코닉스, 뉴플렉스. 여기에 LG 이노텍 말할 필요 없다. 3D 센스 모듈과 XR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죠. 나무가, 이녹스, 첨단 소재. 다음은 스코넥과 MP. XR 컨텐츠 부분에서 스코넷과 MP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스코넷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메타와 XR 게임을 공동 개발 중에 있다. XR 게임을 개발한 스코넷. 최근에 XR 방탈출 게임 이스케이프 룸 온라인의 글로벌 얼리 액세스를 시작했다. 얼리 액세스. 네. 이스케이프 룸 온라인은 최대 4명까지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콘텐츠로 VR 방탈출 시리즈 온라인에 최적화된 시나리오와 게이밍을 가미해 출시를 했다. 스코넷은 국내 다른 게임사와 엔터업계 등과 협업을 통해 국내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확장 형식 생태계 확장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즉 VR, XR, MR에 적용되는 게임도 필요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에 스코넷이 있다. 그렇죠? MP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회사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OLED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LCOS 이러한 특수한 새로운 형태의 더 진화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정교한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LX 세미콘은 당연히 디스플레이에 필요하죠. 구동 모터를 만들기 때문에 하반기용 IP용 DDI를 공급한다. 2024년 OLED 아이패드 DDI 공급으로 P와 Q의 상승이 전망이 된다. SD 삼성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OLED용 DDI 제품 개발 협업 중이며 LG와 WOLED 삼성전자 공급 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대형, 중소형 모두에게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가 된다. 구동칩 DDI를 공급하는 회사죠. 차량용 반도체 신사업도 준비 중이다. 2025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다. OLED의 중국향 LCD DDI도 공급 중에 있다. LX 세미콘의 가치가 갈수록 올라갈 것 같다. 덕산 네오록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P&H 테크 여러분 잘 알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만 듣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차량용 POLED 출하의 확대 최대 수혜 중이다.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4 프로 OLED 수주 증가 및 E6 페이지 신규 라인 가동으로 23년 실적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 모바일용 POLED의 출하 증가, LG 디스플레이 텐덤 OLED 구조 전장 및
OLED 아이패드에도 적용됨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다. 모바일용 POLED 출하 증가가 P&H-테크의 핵심이 될 것이다. P&H-테크도 한 번 더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LX 세미컴, P&H-테크 좋아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지난달인가 이제 P&H-테크를 한번 우리 카페에 올려놨는데, 이 회사가 이제 OLED에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네. 초건도 플루오렌 유도체, 중간물질, 카르발 폴 유도체, OLED 소재에 들어가는 것들, 전공 수성층 재료, 유기 발광층 재료, 이런 다양한 O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향후에 굉장히 성장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충분한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잘라서 붙여라.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 OLED 서프라이 체인에 속한 것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P&H-테크 많이 보이죠? 주로 LGD에 많이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솔루스 첨단 소재, 이녹스, 한솔 케미컬,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 많이 보이니까 한번 보고, 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더 좋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벽에 붙이고, 과연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서프라이 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OLED에 들어가는 재료중, 이것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해놓은 거니까 붙여놓고 비교를 해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는 또 빠졌네요. 0.4% 하락하며 391.71달러로 마감. TSMC는 0.9%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지, 이 정도 오르고 조정을 받았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2분기나 3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또 숫자로 증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메타 플랫폼스 0.45, 노블록스는 1.36% 올랐네요. 비트코인은 25,0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25,000달러 이하에서는 또 매수 영역이죠. 사서 다시 28,000달러에 파는 모습은 충분히 대꼬박고로 박스권에 가둬놓고 투자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최근에 이 중요한 투자들, 보십시오.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그 업종과 종목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투자하면 다른 종목에 시달리지 않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략을 잘 사용하면 나름대로 좋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만의 독특한 투자 전략과 투자 기술, 이런 것들이 익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갈고 닦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 서비스업 지수가 둔화가 나타났다. 미국 5월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됐죠. 제조업 지수가 아닌 서비스. 지난달 발표된 51.94, 지난달 발표된 51.94를 예상을 했는데 52.0은 크게 한 50.3으로 발표됐다. 50.3. 지난달은 51.9로 발표가 됐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52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50.3이 나왔다. 신규 주문이 56.1에서 52.9로 둔화됐고, 역시 신규 주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둔화된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주문 잔고가 49.7에서 백로그가 40.9로 위축됐다. 재고도 47.2에서 58.3으로 증가를 했다. 서비스업 제조업체를 뜯어봤더니 내용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미국 4월 공장 주문은 지난달 발표됐을 때 전월비 0.6% 예상했으나 0.8% 증가보다 둔화된 0.4%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 4월 공장 주문은 0.6%, 이번 달은 0.8% MOM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0.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 5월 고용 동향 지수는 지난달에 116.79, 근데 116.15로 고용 동향 지수가 또 안 좋게 나온 거네요. 네. 4월 공장 주문, ISM 서비스 지수, 고용 동향 지수 모두 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둔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일단 오늘 아침 미국 증시 조정의 이유이다. 첫 번째는 이걸 들 수 있네요. 제가 앞에서 신규 주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규 주문 ISM 서비스 지수의 신규 주문 내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식품 서비스는 증가한 반면 운수 창구, 금융 등은 소폭 증가했고 도매 무역업은 감소를 했다. 그렇죠? 도매 무역업이 감소가 있네요. 고용 증가도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부분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나 IT, 금융, 도매 무역 등은 감소해 드라이빙 시즌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프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개선되었을 뿐 대부분 업종은 정체되거나 둔화된 경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좀 걱정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직도 50.3이니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견고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서 제한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예상을 한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또 분석을 했네요. 천일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는 미국 주식에서 가장 안타깝던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4%나 폭락을 했다는 거죠. 애플은 WWDC에 대한 기대 속에서 여러 신제품 발표 소식에 한때 2% 넘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비전 프로 발표 후 가격이 3,499달러부터 시작한다고 언급하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너무 생각보다 높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반면 게임 개발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자 유니티가 17.16%나 상승했다. 1% 넘게 약세를 보이던 디즈니도 0.2%로 오르면서 애플과 협력한다는 두 개의 회사가 이름이 거론되며 유니티와 디즈니가 올랐다. 유니티는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코딩 엔진을 설계해주는 기업이죠. 이걸 탑재하면 개발을 하는데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죠. 인텔은 4.63%나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이번 행사에 자체 개발한 CPU를 PC 라인업 등에 모두 장착하기로 발표함에 따라서 인텔이 수혜가 사라지면서 인텔이 하락을 했죠. 퀄컴을 비롯해 스카이워, 쿼버 등 애플 부품주도 모두 부진을 했다. 엔비디아는 0.4%, 마이크론은 2.02, 브로드컴 1.19, NXP 세미컨덕터 -2.78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을 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4%나 하락을 했다. 내일 새벽에 이걸 돌려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수요일 아침 주식시장은 반도체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새벽에 좀 돌려 세워서 끝이 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또 생기네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급등했던 캐터필라는 1.84, 디아는 2% 등 기계업종은 차익 매물이 출리되며 부진한 가운데 엘스파워, 웨스턴 얼라이언스 금융주도 부진을 했다. 엑슨모빌 등 에너지 업종도 장 초반 국제유가 상승이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하락 반전을 했다. 팔로알토는 상승을 했고 DC 네트워크는 하락을 했다. 그래서 DC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팔로알토가 S&P 500에 편입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테슬라는 중국 생산 자동차 인도량이 4월 대비 2.4% 증가했다는 소식과 GM CEO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봤습니다. 유럽 천연가스가 20% 넘게 폭등했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네. 네, 미국 LNG가 가격 경쟁이 높아진 아시아로 공급이 진행되다 지난주 공급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LNG가 20% 넘게 폭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좀 불안한 이야기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유럽으로 지금 돈이 많이 몰려가서 유럽 주식시장을 엄청 올려놨는데 이 모든 게 LNG 가격, 에너지 가격 하락이 그들에게 새로운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과 경제 여유를 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LNG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한다면 결국 그 돈이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되냐? 아시아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나 아시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의 불행은 우리 아시아 시장에 특히 한국, 대만, 이러한 인도와 같은 제조업 강국, 일본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하반기는 실질적으로 숫자를 지킬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입니다. 자, 결론 간단히 이야기 끝냅시다. 내일 투자 전략. 오늘 아침 한국 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미국 시장
반영은 내일 아침에 끝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모든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은 되나 오히려 이게 많이 선반영되고 불안의 벽을 타고 미리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극명하게 현재 보여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차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13일 발표된 미국 CPI 발표와 14, 15에 열릴 FOMC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6월 방향타를 결정을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 단기 빠른 순환매로 듣보잡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면서 먹고 도망가고 먹고 도망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시장이라는 게 너무 급하게 오르면 반드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따라서 5월 CPI가 내려가고 FOMC가 금리를 동결한다면 결국 금리가 하락할 트렌드로 가고 시중금리 하락하고 결국 올라갈 것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성장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MR 기기가 나왔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기대감을 올랐다가 이익 실현인데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에 두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팔지 말아야 될 것 같다.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 상반기는 예상과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면 하반기에는 숫자로 검증된 기업들만이 왕좌에 오를 것으로 전망돼 실적 상향이 가장 확실한 2차전지 그리고 실적 바닥 턴어라운드주인 반도체 여름 성수기 최고의 QE 증가가 전망되는 여행, 항공, 렌터, 미용, 의료기기 업종들이 짧은 휴식 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차 선반영에 대해서 주가가 쭉 올랐죠.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이 장은 8월, 9월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12월부터는 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네. 근데 좀 쉬어야 될 휴일 아침에 제가 주절주절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것도 없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주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한 결정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 유튜브를 듣는 친구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제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추천 종목, 좋은 추천 종목을 보고 싶은 분들 제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나침판의 역할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여러분 현충일입니다. 제가 이제 6.25 때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들 저 집도 이제 저희 큰아버지 두 분이 이제 6.25 때 경찰관이라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원호 대상자이시죠. 네. 그런 집안에 또 슬픔도 있습니다. 친일과 이런 것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리고 나라를 민주주의를 지키게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또 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땅땅거리고 크게 아주 문화 꼭 융성하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문화 융성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휴일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 교차하는 그런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